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일의 코인 권지영입니다. 24시간 동안 굴러가는 크립토 시장, 내일의 코인과 오후장 함께 열어보시면서 내일에 대한 전략까지 세워보시죠. 자, 일단 우리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참여자들의 심리는 어떤지부터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의 현재 공포 탐욕 지수, 지난 금요일 방송 보셨던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지난주에는 52까지 올라왔었거든요. 다시 한번 중립 구간 안에서 45까지 내려오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중립 구간 안에서도 탐욕 쪽에 가까워지냐 아니면 공포 쪽으로 다가서느냐, 이에 따라서 약간씩 시장의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겠죠. 지금은 시장 전반에 다시 한번 하락세가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중립 구간 안에서 조금은 더 위축되는 쪽으로 투자자들의 심리가 옮겨가고 있다는 부분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는 우리 시장의 전체 시가총액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올해 들어서부터 시장에 꾸준한 상승이 나왔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시가총액이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이 확인됐었습니다. 잠깐 주춤하는 모습이 나타났더라도 다시 한번 제자리를 찾는 모습들 나타났었죠. 그런데 지금 시장에 다시 한번 하락세가 나타나면서 시가총액이 조금은 크게 주저앉은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 시가총액 지금은 3조 1,300억 달러 유지하고 있고요. 이 볼륨으로 봤을 때는 966억 달러 수준이 순식간에 사라졌다라는 부분을 전체 안에서 금액적인 부분에서 한번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다음 내용도 같이 한번 만나보시죠. 기관들은 어떤 흐름을 보였을까요? ETF를 통해서 기관들이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 주시해봐야 됩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순유입세가 이어졌었죠. 기관들이 확실히 우리 시장으로 자금을 넣고 있다는 게 확인됐었는데 지난 금요일 현지 시각 기준으로 지난 금요일에는 다시 한번 자금을 빼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이 볼륨으로 놓고 봤을 때 비트코인 ETF 안에서는 3억 9,500만 달러가 순유출이 됐고요. 이더리움은 그래도 소폭이지만 500만 달러 순유입되는 흐름을 이어가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기관들이 선제적으로 자금을 뺐다 보니까 우리 시장에 지금 하락세가 조금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구나라는 거를 파악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확실히 ETF를 통해서 자금의 흐름만 살펴보더라도 우리가 조금은 앞으로의 앞날을 예측할 수 있겠다라는 거를 예상해 볼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 꼭 참고를 하시면서 단기적인 전략들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실시간 시장 분위기는 어떤지 같이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 분위기가 썩 좋지만은 않습니다. 비트코인이 크게 조금 주저앉았죠. 95,000달러대까지 잘 유지해주던 모습이었는데 92,000달러대까지 내려온 모습이죠. 2.55%가량 하락하는 상황입니다.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2.95%, 3% 가깝게 내림세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도 XRP가 아침까지만 해도 낙폭이 이것보다 더 컸었는데 1.93달러에서 지지를 받고 1.95달러까지는 올라온 모습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그 밑에 단의 알트코인들은 낙폭을 크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솔라나도 6% 넘게 빠졌고요. 에이다도 7% 넘는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 밈코인 단에서도 굉장히 짙은 빨간색 그려내고 있다는 거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시장에 다시 한번 하방 압력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을 우리가 기회로 삼아 봐야 될지 아니면 잠시 숨고르기를 같이 한번 해봐야 될지 전략이 조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의 의견 같이 한번 하나씩 들어보도록 하시죠. 잠시 후 전문가님과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의 코인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시죠.
내일의 코인 문을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시간 중에 다양한 투자 인사이트들 나눠드릴 예정이지만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은 방송 시간이 조금 짧다고 느껴지실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 시간이 아닐 때도 전문가님의 전략들 잘 얻어가시라고 정보방을 마련해뒀습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해서 정보방 안으로 들어오시면요. 저희 방송 끝난 직후부터 전문가님의 전략 24시간 동안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 이 안으로 들어오셔서 이런 변동성이 큰 시장 안에서의 전략들 꼼꼼하게 챙겨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저와 함께할 전문가님 이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차태현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인사부터 해주실게요. 네, 하이크립토에서 현재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차태현이라고 하고요. 저번 주 시장이 꽤 좋아지는 듯한 움직임을 보여주기도 했지만 결국에 추가적으로 고점 확장을 하지 못했고 오늘은 다시 한번 시장이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주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시장이 스멀스멀 올라갈 때는 내가 뭘 해도 약간 수익권에 머무르기 때문에 나 투자 조금 잘한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하지만 갑자기 이렇게 변동성이 커질 때는 내 실력이 이 정도였구나 조금 여실히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이럴 때 길잡이가 너무 필요하다 절실하게 느끼실 것 같은데요. 이럴 때 필요한 게 또 전문가님이겠죠. 전문가님은 시장 어떻게 바라보고 있으신지 지금부터 50분 동안 꼼꼼하게 들여다볼 예정이니까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일단 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이슈들로는 어떤 게 있는지부터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밤사이에 갑자기 시장에 하락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뭐 항상 충돌하는 게 하루 이틀 일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과 또 유럽연합의 뭔가의 충돌이 좀 영향을 준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좀 어떻게 지켜봐야 될까요? 결국에 우리가 잠깐 시장을 봤을 때는 뭐 수급적인 이슈들 그리고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결국에 뭐 어떤 조정이라든지 상승이 나올 만한 그런 자리였었고 그래서 이번에는 결국에 상승이 나왔고 하락을 하기 위한 하나의 그냥 재료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지 지속될 정도로 그렇게 큰 이슈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일시적이라는 건 오히려 지금을 매수의 기회로 잡아봐야 되나? 좀 드릉드릉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어떻게 괜찮은 타이밍일까요? 저는 꽤 괜찮은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시장이 아예 구조가 바뀌면서 하락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 매수를 하지 못하셨던 분들이 매수를 받으셔도 충분히 고려해볼 만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기회를 엿보기에도 충분한 시점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데 과연 어디 안에서 우리가 조금 기회를 잡아볼 수 있을지 잠시 후에 더 자세하게 만나볼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죠. 자, 그리고 이것 말고도 또 아직까지 시장에 퍼져 있는 이슈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 부분들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또 다른 이슈들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이번 주 당장 주목할 만한 이슈들을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결국에 우리는 지금 당장 이 시장에 돈이 들어와야 되는 거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ETF 유입, 결국에 기관 자금 그리고 시장에 큰 돈이 들어와야만 상승의 촉매제 그 이후에 개미들이 붙을 수가 있기 때문에 먼저 선빵 쳐줄 이 ETF 여기서 돈이 들어와줘야 다음에 개인들 이런 중요한 돈이 들어와야지만 우리가 추가적으로 매수를 받으면서 시장이 그대로 상승이 이어질 수가 있는 건데 결국에 시장이 상승은 했지만 이번에도 상승이 유지되지 못했던 거는 그렇게 큰 자금이 들어오지도 않았고 개인들이 봤을 때 매력적인 가격대가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상승으로 이어지진 못했지만 이번 주 우리가 그래도 주목할 만한 내용들은 ETF 유입 그리고 대형 은행들의 ETF 추가적으로 신청하는 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뒤에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드릴 예정이고 두 번째로는 지난주에도 한번 이야기를 드렸던 상원의 클래리티 법안 관련 소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법안이 본격적으로 발의가 됐고 이번에 청문회까지도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지금 통과되기만 한다면 결국에 이 기관 자금은 대폭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현재 비트코인 그리고 이더리움, 솔라나 등 강세, 촉매제로 작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미국이 크립토 규제를 명확화하기 위해서 본격화하고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불마켓,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불장, 가속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상당히 변동성이 극대화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아침부터 벌써 시장은 변동성이 나와주고 있고 실시간
모니터링이 필수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어떤 이슈들을 살펴봐야 되는지 개괄적으로 조금 먼저 만나봤습니다. ETF에서 이 기관들의 자금이 어떻게 이동하는지 꼭 살펴봐야 됩니다.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죠. 확실히 기관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시장이 변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찰해야 된다는 부분들 꼭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주부터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클래리티 법안 상원을 계속해서 통과하지 못하고 보류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게 만약에 본격적으로 통과가 된다면 우리 시장에 강한 촉매제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연기된 일정들까지 꼭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조금 더 자세한 내용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ETF 자금 흐름 같이 한번 만나볼 텐데요. 제가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 금요일에는 또 약간 자금이 나가는 모습이 맞습니다. 있었어요. 이런 흐름이 나와서 지금 또 시장이 조금 지지를 받지 못하고 내려갔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까요? 네,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고 현재 우리가 전체적인 ETF를 봤을 때는 순유출이 맞지만 현재 주요 은행들 뭐 블랙록 그리고 피델리티가 현재 ETF에서 순매수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점. 그래서 우리 전체 시장에서는 유출이지만 네. 대형 은행들이 그걸 담아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크게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ETF 안에서는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수 있는 포인트는 어떤 게 있을까요? 현재 ETF 인플로우 우리가 유입은 계속해서 저는 들어오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인 시장을 봤을 때는 순유출이 나오고 있지만 결국에 대형 은행들이 현재 자문사 중에서도 ETF에서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는 피델리티 그리고 블랙록을 보더라도 현재까지는 긍정적인 모습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한 여기서 가장 긍정적인 거는 현재 대형 은행들이 ETF를 신청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서도 이야기를 드릴 거지만 현재 모건 스탠리에서 비트코인 그리고 솔라나 ETF 신청이 시작이 됐고 2026년 들어서 은행들에서도 매일 수억 달러의 순유입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월스트리트에 우리가 많이 아는 거물은행, 모건 스탠리 그리고 다른 은행사들도 현재 비트코인 그리고 솔라나 현물 ETF를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승인이 되기만 한다면 현재 투자 자문사들에서도 그렇게 ETF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데 은행 자금들까지 생각한다면은 우리 시장에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모건 스탠리 그리고 다른 은행들의 ETF가 승인되기만 한다면 그리고 비트코인은 100K를 제도 조달할 수 있는 촉매제가 되고 솔라나는 알트코인 랠리를 선봉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ETF 이더리움이나 메이저 코인들에도 전체적으로 상승 압력이 가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부터 매일 시장에 ETF에 순유입이 되는지 데이터는 실시간 체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프닝에서 순유출이 됐다라고 봤었던 건 비트코인 ETF를 전체로 살펴봤을 텐데요. 사실 이 ETF도 다양한 투자 운용사별로 상품이 나뉘어 있다는 거 알고 있으시죠? 그중에서도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블랙록, 피델리티 이런 자산 운용사의 ETF 상품으로는 계속해서 자금이 유입이 되고 있다. 전문가님께서 긍정적인 포인트 짚어주셨습니다. 여기에 뿐만 아니라 이제는 뭐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요. 모건 스탠리 너무 많이 들어오셨죠. 이런 거물 은행까지도 비트코인 ETF를 출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기관들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내용으로 클래리티 법안 말씀드리고 있죠. 이와 관련된 내용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연기가 되고는 있지만 실망감으로 바뀌었다가도 또 한 번 다시 기대감이 나타나는 그 시점은 올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때를 우리는 조금 노려봐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결국에 이게 통과가 됐다면은 그대로 재료 소멸이지만 아직까지 미뤄지고 있다는 거는 언제든 이 시장의 상승 재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낙담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네. 그래서 이번에 클래리티 법안을 계속 본격화해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현재 지니어스 법안, 이전에 시장에 큰 상승을 줬었던 지니어스 법안의 후속입니다. 현재 SEC와 CFTC 관할권이 정리가 되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디파이랑 그리고 토큰 이런 것들의 규제가 명확화되기 때문에 이 시장도 규제가 갖춰지게 되고 중요한 거는 이 트럼프 법, 이 트럼프 행정부들은 계속해서 이 크립토에 친화적이기 때문에 저는 통과될 확률도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것이 통과가 되기만 한다면 미국은 진짜 크립토 캐피탈 코인의 그냥 중앙은행이 되는 셈인 거죠. 그래서 이 정도로 저는 대형
상승 호재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아직까지 이 상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미뤄지고 있지만 1월 중으로 법안이 발의되고 이번에 청문회가 진행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1월 말이나 2월 초에 투표를 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장에. 그래서 이것만 조금 이야기가 잘 되고 통과만 된다면 이건 정말 시장에 큰 대형 호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클래리티 법안 사실 지난주에 상원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이 됐었기 때문에 기대감이 선반영되는 모습들도 나타났었죠. 하지만 아쉽게도 이 심사가 다시 한번 연기가 되면서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뀌는 흐름들도 시장 안에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망감이 잠시 없어졌다가 다시 또 기대감으로 바뀌는 그 순간도 오겠죠. 그렇게 된다면 우리 시장에는 또 한 번의 상승 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때를 잘 노려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기회가 찾아오기 위해서는 어떤 발판들이 마련돼야 하는지 같이 한번 이런 부분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기 위해서 어떤 시나리오가 펼쳐져야 하는가? 전문가님이 바라보시는 이 두 가지의 기준을 놓고 봤을 때 일단 자금이 유입되고 법안이 통과가 된다. 이게 결국 완벽한 시나리오겠죠? 맞죠. 그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죠. 그래서 이런 지금 대형 은행들도 이 시장에 계속해서 돈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는 은행들에서도 결국에 이 법안이 통과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저는 그래서 시장에 지금 자금이 들어오고 있고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대형 은행들도 ETF를 신청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상승 시나리오를 지금 자료로 가져오셨기 때문에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ETF의 자금 그리고 클래리티 법안 이 두 가지가 톱니바퀴로 딱 맞아 떨어진다면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상승을 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지금 ETF와 관련된 얘기가 자료로 나가고 있죠. 모건 스탠리까지도 뛰어들었다라는 굉장한 긍정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기관의 자금이 들어오기를 여러분도 조금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만나볼 수 있는 클래리티 법안과 관련된 자료도 같이 한번 볼까요? 이 부분에서는 어떤 부분을 조금 더 짚어볼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서는 아까 잠깐 앞에 설명을 드렸지만 정말 이 법안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SEC 그리고 이 CFTC의 관할이 정리가 된다는 겁니다. 결국 SEC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증권성, 우리가 주식이나 이런 거 증권으로 볼 수 있는 거는 SEC에서 활용을 하는 것이 맞지만 그 외에 우리가 코인이나 지금 스테이블 코인 등은 CFTC에서 관할을 확실하게 정리만 된다면은 이 시장의 디파이나 그리고 토큰 이런 것들이 명확화될 거고 결국에 이 트럼프 행정부의 친 크립토 정책이 더 영향력이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통과 확률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고 이거를 근거로 은행들도 계속해서 ETF 신청과 자금 유입 이렇게만 되면은 앞에서도 이야기했던 미국이 크립토 캐피탈이 정말 탄생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이것도 이번 달 그리고 이번 주에 좋은 상승 재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상승 시나리오로 지금 1번, 2번을 만나봤는데 이거는 계속해서 앞에서부터 짚어온 내용이죠. 그럼 이것 말고도 우리가 조금 살펴봐야 되는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궁금하실 텐데 나머지 조건들도 같이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두 가지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사실 시장 안에서 좀 눈여겨볼 수 있는 포인트들은 너무 많잖아요. 맞습니다. 전문가님은 어디에 조금 더 무게를 두실까요? 그래서 결국에 자금 유입도 자금 유입이지만 우리가 매크로적 그러니까 시장의 이 거시경제적으로 봤을 때 매크로가 어느 정도는 소프트 랜딩이 되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야 우리가 이 시장에서 많은 투자자들이 중요하게 봤던 그 추가 금리 인하까지도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지표들이 좀 잘 나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CPI는 그래도 뭔가 무난하게 넘어갔다라는 생각이 맞습니다. 드는데 다음번에 CPI가 나오게 된다면 조금 더 시장에 충격을 줄 수도 있을까요? 이번에 우리가 지난번에 미국 정부의 셧다운이 있었고 그리고 CPI가 지금 두 번째 발표가 됐는데 이게 우리가 충격은 이미 시장에 받을 만큼 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나중에 CPI를 조금 더 뜯어보면은 식품에서는 가격 인하가 조금 나왔고 다른 우리가 이제 의식주에서도 있는 거나 그리고 우리가 필수로 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CPI는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우리가 금리 인하를 어쨌든 한 번에서 두 번 정도로 생각을 했지만 우리가 두 번에서 세 번 정도는 충분히 기대할 만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매크로적인 이슈들도 아예 안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우리가 알트코인 시즌입니다.
알트코인 시즌은 어쨌든 저는 시작을 했다 생각을 하고 있고 오. 솔라나 리플 그리고 이더리움 이 세 개가 현재 시장에서도 가장 덩치가 큰 메이저 코인이고 사람들도 많이 구매하는 그런 코인인데 현재 유입되는 자금들을 봤을 때도 꽤 긍정적인 흐름이고 알트코인이 랠리가 좀 시작이 된다면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또 하락을 하게 될 건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모아가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이 과정도 저는 알트 시즌이라 생각을 해서 현재 이 구간들 여러분들 꼭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고 다섯 번째는 트럼프 행정부의 크립토 우리가 줌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도 1월 말에서 2월 초 트럼프가 직접 발표하는 국가 비트코인 리저브 이 계획이 발표가 되는지 여러분들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기 위해서 어떤 전제 조건들이 조금 수반이 돼야 되는지 5가지로 나눠서 한번 살펴봤었죠. 전문가님이 이렇게 꼼꼼하게 나눠서 설명을 해주고 있으시니까 이와 관련돼서 그에 맞는 대응 전략까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의 QR코드 스캔해서 정보방 안으로 꼭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는 시장 안으로 같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는 또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비트코인부터 만나보도록 하시죠. 자, 지금 하락이 나왔는데 우리가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닌 건지 아니면은 조금 더 밑으로 열려 있는 건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비트코인이 뭐 지금 이렇게 하락을 하는 거는 그 주봉이 오늘 갱신이 됐고 주봉에 지금 꼬리를 만드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우리가 좋은 상승이 나오기도 했지만 네. 결국에 이 자리에서 여기서는 우리가 추가적으로 상승을 한 것이 아니라 이 97K 우리가 97,000달러에서 밀리게 됐고 그럼 여기서 바로 상승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결국에 여기에 깔려 있는 물량들 이 개미들의 물량들을 흡수한 다음에 이 돈을 가지고 세력들이 올리는 게 조금 더 쉽기 때문에 저는 지금 자리에서 하락이 나오는 거는 꽤 괜찮은 신호이고 이렇게 움직이는 과정 중에 그냥 하나일 뿐이다. 그래서 하락이 나온다면은 지금도 하락이 진행이 되고 있지만 이 90K는 이탈이 나와도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저는 이 88K 부근 여기 꽤 길게 횡보했던 이 구간에만 도달이 된다면은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비트코인 거래하시는 분들은 이 하락을 이게 나올 수 있구나 이 하락은 무조건 나올 수 있는 하락이야 라고 생각을 하시고 대응하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비트코인에게서 지금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전문가님이 바라보시기에는 88K 정도까지는 떨어졌다 올라가야 진정한 건강한 상승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자리에서 딛고 바로 일어나준다면 우리는 더할 나위 없이 좋겠다는 생각은 들겠죠. 하지만 그 다음에는 불안감이 같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정도의 물량을 다 정리를 하고 깨끗하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조금 더 떨어지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요. 전문가님처럼 조금은 마음을 내려두시고 조금 더 열린 시각으로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더리움도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하시죠. 비트코인이 그만큼 내려간다면 사실 이더리움도 비슷하지 맞습니다. 않을까 싶기는 해요. 이더리움은 어디까지 조금 열어놔 봐야 될까요? 이더리움은 우리가 3K 그러니까 3,000달러는 한 번은 깨질 만한 그런 하락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래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전의 상승도 사실 이더리움 기준으로 봤을 때 진짜 상승이다라고 생각을 하지 못한 게 비트코인은 이 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상승이 나왔던 것인데 네. 이더리움은 결국에 이 고점을 넘어가지 못했단 말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에서 나왔던 상승은 시장이 전체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움직임이 아니라 비트코인을 국한해서 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상승이었고 현재 이더리움도 보면은 뭐 좋은 상승이 나오긴 했지만 비트코인처럼 차트의 구조를 바꾸는 그런 상승은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이더리움도 조정이 들어온다면은 이 자리 현재 이 구간이나 이 구간까지는 하락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거래하시는 분들 이더리움은 특히 조심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이더리움 가져오신 게 일봉 차트인 거죠?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더리움을 이 일봉 차트로 놓고 봤을 때 이전에 조금 반등이 나왔던 구간이 어디인가 중점적으로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전 고점을 뚫어내지 못하는 모습이 나타난 채로 여기에서 저항 맞고 내려왔죠. 그렇다면 이전에 저점을 또 깨는지 아닌지도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까지는 일단 조금
많이 남아있다라는 게 차트상에서 보이니까요. 내려가겠거니 그냥 마음 편하게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대응 전략들 전문가님 통해서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는 솔라나 같이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사실 중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 가장 전망이 밝은 거는 솔라나다 이런 얘기들 네, 계속해서 맞습니다. 나오는데 전문가님도 되게 긍정적으로 바라보셨잖아요. 네. 올라가기 위해서 지금 약간의 주춤거림은 괜찮다라고 봐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저는 솔라나가 현재 지금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알트코인 전부 포함해서도 전 솔라나가 가장 좋다 할 정도로 지금 오. 차트는 많이 만들어놨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현재 지금 차트를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하면은 현재 이 구간 솔라나 날봉 기준으로 봤을 때 결국 이 저점들 여기가 확장되지 않았던 게 저는 솔라나에서는 굉장히 좋은 흐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구간 여기까지는 사실 횡보가 계속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직전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의 움직임은 정말 솔라나한테는 전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실시간으로 매수를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솔라나를 구매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구간은 정말 매력적인 구간인 거죠. 기관들 그리고 고래들도 여기서도 구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고, 우리가 아직 솔라나를 많이 사지 못했거나 솔라나를 사고 싶었는데 관심으로만 두셨던 분들은 현재 지금 하락을 어떻게 보면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현재 이 구간 솔라나 140불에서 120불 사이 여기서는 우리가 충분히 매수를 받아갈 만하다. 여기서만 우리가 충분히 물량을 사서 모으고 조금 기다린다면 170불, 180불까지는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솔라나는 정말 지금 현재 모건 스탠리에서 ETF를 출시하겠다라고 밝힌 것만 보더라도 솔라나는 정말 매우 좋은 자리에 있는 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자, 솔라나 전문가님께서 가장 조금 유망한 코인으로 바라보신다는 거는 지난 방송을 통해서도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차트상으로 놓고 봤을 때 비트와 이더보다는 조금 더 상방으로 많이 열려 있다는 게 또 확인이 되죠. 지금 자리에서 분할 매수하기에 딱 좋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지금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133달러 지나가고 있거든요. 120에서 140달러 구간 안에서는 분할 매수 충분히 유효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이 코인 시장 안에서도 조금 더 멀리 내다보는 전략 가져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솔라나 유의 깊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XRP 만나보도록 하시죠. 사실 차트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이전 고점까지만 보더라도 굉장히 많이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그렇습니다. 생각은 드는데 희한하게 잘 못 간단 말이죠. 어떻게 봐야 될까요? 리플이 이게 저는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결국에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더 심하게 흔들린다라고 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리플을 보면은 현재 상승이 좋은 상승이 나오다가도 지난주에서도 조정이 나왔고 결국에 이 자리 도달은 했지만 재차 상승하지 못하고 오늘 오전에 큰 하락이 진행이 됐죠. 네. 현재는 뭐 꼬리를 조금은 달고 있다곤 하지만 아직까지 위태로운 구간이고, 앞서 여기서 만들어놨던 이 상승 추세 자체가 이 저점이 이탈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구조가 변경이 됐기 때문에 현재 리플을 장기 보유하시는 분들은 뭐 지켜볼 만한 구간이지만, 단기적으로 리플이 이전에 상승했을 때 이 구간 뭐 2달러 후반부에서 2달러 이 자리에서 구매하시는 분들은 조금은 주의를 해야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하락이 나온다면 이 저점까지도 이탈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리플을 최근에 구매하신 분들은 꼭 체크를 하셔야 될 그런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XRP는 좀 장기로 보유하시려는 분들과 단기로 접근하시는 분들의 차이가 확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본다면 충분히 모멘텀이 탄탄하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가져갈 만하다라고 보시지만요. 단기적으로는 조금 위험하다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이전 저점까지는 꽤나 많이 하방이 열려 있다는 걸 차트로 같이 한번 확인해 봤으니까요. 이런 부분 늘 염두에 두시면서 대응 전략까지 받고 싶다라고 하시면 하단에 QR코드 스캔해서 정보방 안으로 꼭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이슈들부터 메이저 코인들의 동향까지 파악을 해봤습니다. 잠시 후에는 전문가님 통해서 실전에서는 우리가 어떤 부분을 적용하면 좋을지 교육 들어보도록 할 테니까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죠.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의 코인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부터는 우리가 실전에서 매매를 할 때 어떤 부분을 조금 더 알고 같이 적용해 볼 수 있을지 전문가님 통해서 하나씩 더 배워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지난번에는 우리가 추세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는 프라이스 액션 배웠었잖아요. 맞습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 가져오셨을까요? 오늘도 프라이스 액션에서 우리가 추세를 지난주에는 추세를 그냥 간단하게 알고 넘어간 느낌이었다면 오늘은 조금 더 활용을 해보는 편을 오.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조금 더 심화 가정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좋습니다. 심화로 들어가 보시죠.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시장 구조에 대해서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었는데 현재 지난번에 추세를 알고 보면은 이 추세, 상승 추세, 하락 추세 이거를 계속 이야기를 했었지만 현재 오늘은 좀 이야기를 해볼 거는 이 기본적인 내용들을 통해서 어떻게 매매에 활용을 하는지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상승 추세는 우리가 HH 그리고 HL 보통 하이얼 하이와 하이얼 로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고점이 높아지는 거를 보통 HH 그냥 고점이 높여지고 낮아졌을 때는 HL 이게 연성이 된다면은 상승 추세 지난주에도 이야기를 드렸던 내용이죠. 그래서 현재 하락 추세도 그러면은 우리가 반대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저점과 고점이 계속해서 낮아진다면 이거는 우리가 하락 추세 베어리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패턴이 보통 깨지면은 추세가 변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도 보면은 이렇게 올라오다가 이 저점이 깨지면서 추세가 변경된 것처럼 이게 우리가 패턴이 깨진다면은 추세의 변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봐야 하는 것은 우리가 가격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그 다음에 뭐 매매 기법을 쓴다든지 차트의 패턴을 파악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지금 가격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먼저 체크를 하셔가지고 거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뭐 추세를 보는 게 어려우신 분들도 있을 건데 먼저 고점과 저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선으로 한 번씩 그어보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냥 차트를 보는 것보다는 고점과 저점을 서로 연결하면서 이렇게 조금 연습을 하신다면 거래하는 데 있어서 큰 부족한 거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서 보면은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가, 추세가 전환이 됐는가의 신호는 우리가 브레이크 오브 스트럭처라고 기본 구조를 같은 방향으로 돌파하고 있을 때 이런 구간들을 우리가 BOS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추세가 진행이 될 때 이런 것들을 우리가 BOS로 표현을 하고 시장이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추세 지속 신호를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세가 변경될 때는 또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면은 체인지 오브 캐릭터. 어쨌든 이 구조 자체가 변경이 되면서 CH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편하게 CH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에 나온 제가 앞에서 이야기 드렸던 추세의 그냥 연속성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추세가 진행이 될 때 이런 움직임이 나올 때는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시장이 이렇게 상승을 나오다가 결국 이런 저점이 이탈이 됐을 때 이런 거를 우리가 추세가 전환이 되는 가능성이 높은 신호이기 때문에 추세를 파악하시는 분들은 이것도 분명히 알고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결국에 우리가 추세가 반전이 될 때 그때 수익을 노려보거나 우리가 그때를 피해가면서 손실을 좀 막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추세 전환이 되는 이 신호는 꼭 체크를 해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같이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건데 여기 이런 구간들 여기서 추세가 변화가 되는 이 구간을 쇼츠라고 표현을 하고 이렇게 이제 한번 추세 전환이 나온다면은 그 추세로 강하게 상승하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여기서도 보면은 한번 추세 전환이 나오니까 최소한 3번에서 4번 정도는 상승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추세 전환이 되는 이 신호를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추세가 바뀌었는지를 파악을 하고 여기서 추세가 변경이 됐는데 우리가 숏 포지션을 매매를 했다 혹은 뭐 현물 종목을 매도를 했다 다시 한번 떨어질 것 같아서 이러면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수익도 놓치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추세 전환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세 전환이 확인이 됐다면은 이제 그 방향대로 이제 거래를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도 보면은 추세가 깨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결국 여기서는 우리가 짧게 보면은 추세가 전환된 그런 구간이긴 하지만 이렇게 크게 봤을 때는 하나의
추세가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추세는 절대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항상 시장을 보면서 고무적으로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고 수익을 키워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 시장에 절대라는 건 없기 때문에 맹신하지 말고 추세가 계속해서 전환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면서 거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도 보면은 이 다음에 추세가 지속이 되다가 추세가 전환이 될 때 어떻게 움직임이 좀 나오냐면은 여기서 보면은 한번 앞에서 상승 추세가 계속해서 유지가 됐다가 현재 이 저점이 이탈을 하면서 추세 반전의 신호가 나오게 되죠. 그럼 이 다음에는 보통 되돌림이 한번 나오게 되고 여기 움직임 안에 있던 비효율인 구간에서 한 번 더 물량을 끌어 모은 다음에 추세가 진행이 되는데 다음 것도 보면서 예를 하면은 보통 아까 여기서 추세가 전환이 되고 나서 여기 되돌림이 나오고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할 때 저는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는 항상 추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추세가 변경이 됐는지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캐치하셔가지고 거래하셔야 우리가 수익을 볼 때도 그렇고 매매 중일 때 우리가 손절할 수 있는 그런 근거들도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이 추세 반전의 신호는 알고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무시했다가는 이렇게 반등이 왔을 때 다시 한번 올라가겠다. 여기서 추격 매수했다가 손실을 보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충분히 주의하면서 넘어가야 된다. 그래서 추세 반전의 신호는 무조건 알고 넘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여기서 되돌림이 왔을 때 우리가 여기서 뭐 매도 포지션을 취한다든지 혹은 이런 구간에서는 우리가 현물을 접근하지 않는다든지 이렇게 거래를 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현물 매매할 때도 좋은 게 우리가 이런 추세에서는 보통 거래하지 않는다고 치고 여기서 보면은 이런 구간들 있죠, 여러분. 이런 구간에서는 우리가 하락을 조심하면서 거래를 하다가 여기서 추세 전환이 나왔다. 그럼 이런 부분에서 그냥 현물을 매수하면서 그런 식으로 거래를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추세 반전의 이 신호는 꼭 알고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차트는 어떤 추세인가? 그래서 빠르게 확인을 해보면 최근 스윙의 고점, 저점 방향이 하이였나, 로우였나, 아니면 섞여있나 이거를 체크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 하나의 추세가 나왔어요. 고점과 저점이 같이 높아지고 그러면은 이러면은 추세가 지금 상승이네. 이런 구간들. 근데 지금 고점과 저점이 계속 낮아진다. 이러면 아직까지도 아직 하락 추세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직전 구조가 BOS로 이어지는지 아까 이야기한 게 이 추세가 지속이 되는 이 신호를 BOS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게 지금 연속해서 나오고 있는지를 체크 그리고 상위 타임프레임과 방향이 일치하는지 이거를 우리가 꼭 체크를 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이 과정에서 보면은 우리가 지금 상승하는 이런 흐름으로 볼 수 있잖아요. 이게 지금 5분 차트인데 지금 이 짧은 구간 작은 구간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지금 보면은 아직 뭐 상승 추세네 하락 추세네 저점과 저점이 낮아졌으니까 이렇게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만 보고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게 결국에 5분이 더 위에 뭐 30분 1시간 이런 캔들에서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짧은 캔들 하나 가지고는 우리가 뭘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거를 좀 보면서 이야기를 하자면 5분 차트에서 이런 모양이지만 결국에 1시간 차트상에서 움직임을 본다면은 결국에 이 하나의 움직임이에요. 그냥 이 하나의 움직임. 결국 상승 추세가 이어지는 그런 흐름인 건데 우리가 이 큰 차트를 작은 차트로 내려가서 본다면 이거를 내려가서 보면은 보통 이런 모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항상 거래를 하실 때 우리가 1분 캔들, 5분 캔들만 계속 보면서 얘를 뭐 1시간으로 넘어가고 그렇게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큰 차트를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작은 캔들로 내려가서
여기서도 지금 추세가 일치하는가? 지금 이 추세가 방향이 일치하는가? 이 부분을 꼭 확인을 하고 여러분들이 큰 차트에서 작은 차트로 내려가서 거래하는 게 전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세가 아닌 경우도 있겠죠. 분명히 우리가 거래를 하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고점과 저점이 계속해서 높아지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고점과 저점이 계속해서 낮아지는 이런 구간은 뭐 우리가 상승 추세,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하락 추세라고 했었고, 그럼 이런 구간들이 우리가 추세를 보고 거래하는 사람들이 가장 힘든 부분인데, 이렇게 평행하는 구조일 때 이런 구간에서는 여러분들 차라리 거래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구간은 무조건 횡보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포지션 잘못 건드렸다가 뭐 현물이라든지 굉장히 루즈해질 수가 있고, 이런 데서는 그냥 이런 고점을 돌파하는지 저점을 이탈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고 거래해도 늦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이럴 때는 그냥 거래를 쉬어가는 게 좋습니다. 거래할 때는 이런 식으로 상승 그리고 하락 이런 추세에서만 거래해도 우리는 충분히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승률을 더 올리는 방법은 추세가 명확할 때 그렇게 거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 구조 그리고 추세 판별, 시장에서는 어떻게 활용을 하면 되는지 앞에서 이야기했던 내용을 좀 다 정리를 해봤는데, 상승 구조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추세가 연속이 되는 이런 신호들이 있죠. 앞에서도 계속 이야기를 했던 이런 신호들, 이런 구조가 나온다면 당연히 매수 포지션이 우위일 겁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이런 구간들에서 이거 하락하는 거 잠깐 먹겠다고 뭐 포지션을 거래한다든지 뭐 매도 포지션을 거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굳이 상승 추세일 때는 반대 포지션, 그러니까 우리가 반대 매매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보통 상승 구조인데 이거 잠깐 떨어지는 거, 이거 하락 먹겠다고 포지션을 여는 거는 정말 위험한 행동이기 때문에 그냥 눌림을 줬을 때 이런 구간에서 현물 매수를 하고 이런 데서 고점이 넘어갔을 때 일부를 판다든지 이런 식으로 수익을 확장하면서 거래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조금 거래할 수 있는 방향이니까, 상승 구조일 때는 매수 포지션 그리고 현물 매수, 그리고 하락 구조일 때 이런 게 가장 여러분들이 고민이 될 건데, 이럴 때는 현물을 거래하는 거는 뭐 되게 안 좋겠죠. 우리가 떨어질 수 있는 걸 아는데, 떨어지는 걸 아는데 굳이 현물은 거래할 필요가 없다. 이럴 때는 우리가 관망을 한다든지 매도 포지션, 우리가 숏 포지션을 보통 여는 게 더 좋겠죠. 앞에서 우리가 구매한 뭐 현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칭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 하락장이랑 우리가 좀 일주일이나 이렇게 하락을 하는 시장이 왔을 때 이런 데서도 수익을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매도 포지션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락 구조에서는. 그리고 이 추세 반전이 생겼을 때, 상위 타임 프레임이 반전이 됐을 때, 이때는 추세 전환의 트레이딩을 고려하는 것이 좋겠죠. 상승 구조였다가 하락 구조로 변경됐다. 그럼 이런 식으로 거래를 하고, 하락 구조에서 상승 구조로 변경이 됐다. 그럼 이렇게 거래를 하는 거죠. 근데 명확한 구조가 없다면, 앞에서 이런 움직임이 나온다면은 여기서는 우리가 관망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구간들, 여러분들 이런 구간들에서 추세가 변경이 될 때 매도 포지션, 이렇게 추세가 연속이 되는 하락 구조죠. 이럴 때는 매도 포지션을 고려하시는 게 좋고,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구조일 때는 매수 포지션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추세를 가지고 어떻게 좀 거래를 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드렸는데, 좀 쉽게 들리셨으면 좋겠고, 모르겠다 하시는 거는 정보방 들어오셔가지고 저한테 뭐 질문도 해주시고 같이 공부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추세를 파악해서 어떻게 전략을 세워봐야 되는지 프라이스 액션의 심화 버전을 오늘 같이 들어봤습니다. 지난번에 들었을 때보다는 조금 더 이해가 된다, 여러 가지 적용 사교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죠. 그렇다면 이런 추세를 바탕으로 전문가님은 어떤 코인을 눈여겨보고 있으신지 이제 전문가님의 히든 코인도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은 그러면 어떤 코인이 지금 딱 우리가 조금 눈여겨보기에 좋다라고 하실까요? 네, 먼저 오늘 좀 가져온 히든 코인을 이야기 드리기 전에 지난주에 공유를 드렸던 크레딧 코인부터 좀 보고 가면은,
크레딧이 뭐 날봉성으로 봤을 때도 여기서 결국 공유를 드렸고 횡보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저는 이 구조 자체는 아직까지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시장이 잠깐 하락하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자연재해 같은 거로 생각을 하면 되는 거라서. 근데 결국에 그런 식으로 하락을 하는 거는 되돌림이 왔을 때 강하게 들어올리는 성격이 많기 때문에 크레딧 코인 저는 아직까지는 이 저점이 이탈하지 않는 한 상승 추세가 남아있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크레딧 코인도 좀 더 유망하게 지켜보면은 결국 이 구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520원 이 정도의 상승은 우리가 충분히 노려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레딧 코인도 이렇게만 좀 보시면은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오늘 좀 공유드릴 코인은 스토리라는 코인입니다. 우리가 티커는 IP. 뭐 이거 지금 업비트에서 뭐 그리고 빗썸에서 거래하시는 분들도 많이 보셨을 그런 코인인데, 얘를 지금 4시간 차트 기준으로 좀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4시간 차트 기준에서 보면은 앞에서 이렇게 하락 추세가 진행이 됐을 때 결국에 상승이 나오면서 시장이 추세 전환이 완료가 됐죠. 그래서 구조가 변경이 된 모습인데, 여기서 되돌림 이후에 다시 한번 큰 상승. 그럼 여기까지 나왔을 때 우리가 여기서 노려볼 수 있는 거는 여기서 상승 이후에 만들어 놓은 이런 장대 이런 비어 있는 구간들, 여기를 보통 세력들이 헌팅을 많이 하는 그런 구조의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들까지 기다렸고,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주말에 이 자리를 찍고 나서 꽤 좋은 자리가 완성이 됐다. 그래서 이 구간 현재 이 상승 구조에서도 되돌림이 78%, 뭐 거의 지금 80% 가까이 되돌림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래하는 데 있어서 저는 부담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현재 이 구간에서 조금 지지가 나오고 현재 시장 분위기가 다시 한번 전환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대로 상승하면서 최소한 우리가 5,400원, 여기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돌파가 나온다면 6,200원 정도까지도 상승을 노려볼 수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현재 스토리 코인 여러분들도 관심 가지고 보시면 많이 도움되실 것 같습니다. 네, 지난 히든코인부터 오늘의 히든코인까지 순차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일단 지난 히든코인도 아직까지 전략 유효하다라는 말씀 주셨으니까 정보방 안에서 받아가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의 히든코인 스토리였죠. 하락에서 상승으로 추세가 전환이 됐는데 잠깐 눌리는 모습이 나타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저점을 높인 채로 눌림목 형성해 나가고 있죠. 여기가 매수 타점이 제대로 먹힐 수 있다라고 하시는 만큼 자세한 전략들 정보방 안에 들어오셔서 받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